예, 안녕하십니까. 김상주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21번째 시즌의 6번째 강의. 인생은 한 편의 영화 같다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 편의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음악이라는 스크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비추는 것에 불과하죠. 그리고 또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고 우리 인생을 끝맺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영화처럼, 영화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처럼, 또 조연들처럼,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처럼 여러 가지 배역을 맡아야 합니다. 어릴 때는 자식의 역할을 하고 성인이 되어서는 부모가 되기도 하고 직장의 일원이란 배역을 맡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배역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죠. 나는 학생이란 배역이 마음에 안 들어서 빨리 직장생인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직장 초년생의 배역을 맡은 사람이라면은 빨리 자신이 회사의 간부가 되는 게 간부가 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싶어 할 겁니다. 또한 나는 항상 활기차고 활력 있고 건강한 배역을 맡고 싶지만 아픈 환자의 배역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아프고 온몸에 힘이 없고 어쩌면 빨리 죽어야 하는 환자의 배역이 싫을 수 있겠지만 그 배역에 우리는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한 가족을 이뤘지만 이내 그 배역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혼자 살고 싶을 수도 있고, 또 상대의 배역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우자와 헤어지고 혼자 살아가는 배역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참 배역을 많이 맡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배역이 맡겨지던 우리는 그 배역을 연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실패와 좌절을 하는 역할을 맡아야 하기도 하고 남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배역을 맡아야 하기도 합니다. 이런 배역을 맡으면 우리는 배역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고 자신의 배역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그 배역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배역이 끝나면 다른 배역을 맡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힘든 배역은 보상이 따르기도 하죠. 우리가 좋은 배역만을 계속 맡게 된다면 우리는 우쭐해지고 잘난 척하고 인생이 별것 아니란 생각에 사로잡혀서 남들에 대한 배려를 하지 못하고 인생이란 영화에 불과하다는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배역이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역할도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천상계에 존재하는 천인들은 줄을 서서 인간으로 태어나기를 기다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천인의 세계는 힘든 게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완벽히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세계에만 존재하는 고통이 없어서 천상세계 신들은 깨닫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굳이 인간 세계에 태어나서 고통을 맛봐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중의 하나는 천상세계에서 1시간이 인간세계에서는 100년이나 되는 세월입니다. 그러니 천상의 신들은 눈 딱 감고 1시간만 버티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니 인간세계에 태어나는 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천상의 신들이 인간세계에서 돌아와 다시 이야기를 나눌 때 인간세계에서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고 서로 웃는다고 합니다. 그 웃는 장면은 바로 인간세계에서 고통을 겪었던 일들이라고 합니다. 지나고 보면 별것 아닌 것이고 도리어 우리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며 깨달음을 주는 고통과 고난을 영원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에 속아서 인생이 힘들다고 여겼던 것이 어이가 없어서 서로 웃고 떠든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천상세계의 신들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간세계로 태어나면서 기억이 지워져서 스스로 인간세계로 태어나고서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배역이 좋은 것만 우리가 맡을 수 없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봄에 만물이 생동하고 모든 것이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고 아름다운 봄꽃을 피우고 이파리가 돋아나고 아름다운 풍경을 뽐내는 게 봄이라고 한다면 여름은 실록이 푸르르고 모든 만물이 땡볕에서 자라납니다. 가을에는 작물들이 열매를 맺는 반면 이제 이파리들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만물은 겨울잠을 잘 준비를 합니다. 겨울에는 매섭고 차가운 바람이 불고 만물은 죽은 듯 고요해지는 반면에 그 안에는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절의 변화가 엄연히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굴곡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르기도 하는 반면에 찬란한 시절을 뽐내기도 하고 죽은 듯이 고요하지만 다음을 기약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세월의 변화를 뭐라고 하지 않듯이 자신에게 찾아온 어려움의 시기를 너무 한탄하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인생치고 순탄한 인생은 없는 법입니다. 우리가 선망하고 부러워하는 재벌들도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언제 자신의 회사가 무너질지 몰라서 전전긍긍합니다. 심지어 이런저런 일로 재판을 받기도 하고 감옥에서 몇 년을 보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사가 평탄치 못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부러워하는 권력을 잡은 사람들도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서 명예가 순식간에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 정권이 바뀌면서 재판정에 서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일 수 있음에도 우리는 이런저런 것들을 추구하느라 자신의 행복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2년 전에 몸이 많이 아팠을 때 제 배역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배역을 맡고 수술을 하게 되면 평생 호르몬제를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배역을 받아들이고 나서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마음 편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저 환자의 배역에 충실하면 될 뿐이었습니다. 일을 내려놓고 쉬기만 하면 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런 어둠의 터널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배역으로 인해 좀 더 인생을 관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 커다란 가치가 있다고 여겼던 것이 별로 큰 의미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한 발짝 떨어져서 보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환자의 배역은 제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배역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배역을 맡으면서 또한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배역을 맡고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불안하고 불안정하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중 가장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은 가족입니다. 배우자와 자식과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가치라고 우리는 배우면서 살아왔습니다. 가족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큰 목적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건사하고 가족을 돌보고 가족을 챙기는데 전 인생을 걸기도 합니다.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라고 대학을 졸업해서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자라고 성인이 되고 또 나이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자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자식에게 이렇게 신경을 쓰는 이유는 자식이 자신의 분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식에 대해 모든 것을 희생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자식에 대해 의지를 하고 의존을 하기도 합니다. 자식은 또 다른 자신의 자아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배우자와 오랫동안 같이 지내다 보면 많이 의지하게 되죠. 또 우리가 의지하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항상 무언가에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가장 많이 의지하는 것은 돈과 재산이죠.
돈과 재산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명예도 지위도 자신을 의지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명예와 지위가 자신을 지켜줄 것 같고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여기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그래서 가족, 재산, 명예, 지위 등 참 많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것에 의지하고 의존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은 좋을 때만 가족이 아닙니다. 안 좋을 때도 가족이어야 되죠. 안 좋을 때 서로 돕고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식, 배우자, 명예, 돈, 지위에 지나치게 의지하고 의존하지 않나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죠. 가족들도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날 수밖에 없고 돈도 재산도 지위도 명예도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그러니 이런 것에 지나치게 의지하고 의존하게 된다면 결국 모래성을 쌓아서 자신이 살 곳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의지할 것이 없다고 여길 때 우리는 우뚝 홀로 설 수 있습니다. 자, 영화가 2시간 또는 2시간 반이면 끝나듯이 우리는 그 배역을 그만둘 때가 옵니다. 바로 우리가 죽음을 맞을 때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무렵에야 인생은 꿈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지나간 인생을 살펴보면 정말 인생을 내가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소리를 하곤 합니다. 그저 꿈을 꾸듯이 우리는 인생이란 한 편의 영화를 찍은 것입니다. 영사기가 영화를 다 끝내고 스크린에는 아무런 자국도 남지 않습니다. 그 치열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자신만만하고 속이 상했던 내 일대기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스크린에 비춰지고 사라질 뿐이죠. 그러니 자신의 배역을 치열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흔적 없이 남기는 바 없이 모든 것을 태우고 사라져 갑시다. 그래서 멋진 영화를 한 편 찍고 우리 인생을 마감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의 영화는 다 아름답고 웅장하고 감동적입니다. 거기에 아주 유명한 배우가 출연하지 않더라도, 영화가 극적이지 않더라도, 영화가 대단한 지위나 재산을 갖는 배역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 영화는 훌륭하고 멋지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니 그 영화 속의 배역에서 우리는 성실하게 그 배역을 맡아서 아름답게 이 인생을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